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양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법률 정보를 드리고자 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대표 변호사이신 최미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미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라는 개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규율하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의 정의를 살펴보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 그리고 신체 정보나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이름같이 바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만으로 누군지 알아볼 수는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직접적 정보가 아니더라도 종교, 소득 규모, 건강 상태, 지문 홍채 이런 여러 가지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고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의무를 규정한 법에 개인정보보호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의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법, 은행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개별법들인데요. 이러한 개별법들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되고요. 이러한 개별법들이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의 전화번호를 제3자한테 동의 없이 알려줘도 될까? 이거를 전달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싶을 수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모든 국민은 아니고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이나 개인 등인데요. 이렇게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를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는 업무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서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생활 속에서 궁금할 만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요즘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상품 광고가 뜨는데, 이게 저희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웹에서 임시로 만들어지는 개인정보 파일인 쿠키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의 적법한 이용 범위 내에 있는 것일까요? 네. 이렇게 평소에 인터넷 사용을 하시다 보면 쿠키 수집에 대한 동의를 묻는 팝업이 뜨는 경우가 많아서 익숙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쿠키 자체로는 누군지 알아볼 수는 없더라도 여러 개의 쿠키를 종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쿠키가 이제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쿠키를 광고 같은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나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쿠키를 수집해서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찰나의 순간에 무심코 누르게 되는 동의 버튼이 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 설명해주신 개인정보의 정의에 의하면 CCTV에 찍힌 사람의 얼굴 등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활 속에서 CCTV를 꼭 열람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에 관한 개인정보법 이슈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자동차를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해 차량 차주가 사고 장면과 가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 녹화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영상을 열람하거나 USB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주차 차량의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이나 가해 차량의 번호판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요.
해당하는데요. 해당 영상의 열람이나 제공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식별 조치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즉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한 후에 보여주거나 USB 메모리 같은 보조 저장 매체에 저장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생활 분쟁과 관련해 이슈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내 세대 간 분쟁이 많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누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 세대주의 성명이나 연락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제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관리사무소는 그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인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해서 분쟁 당사자 요청으로 그 분쟁의 상대방의 연락처나 세대주 성명을 제공하게 되면 이것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공이 어렵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알고 계시면 좋을 사항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그 데이터 3법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대폭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금융데이터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가 일하고 있는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마이데이터가 헬스케어 영역에 도입이 되게 되면 나의 진료 내역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건강관리하는 것들이 수월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러한 만큼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정보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의 변호사님께서 전달해 주신 정보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